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유수한 역사서인 송서, 양서, 남사, 양직공도, 통전, 건강실록, 남제서 등은 북경과 천진 일대에 있었던 대륙백제의 존재를 현재까지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뒤 동성왕 때 북위와의 대규모 전쟁은 484, 488, 490 이렇게 최소 3차례 있었고,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들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관직을 내려달라는 청원 기록도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러나 이보다 500년 뒤에 쓴 삼국사기는 대륙백제에 대해서만은 이상하게도 메인 본기에 딱 한 줄, 일럭자 기록만을 남겨놓았고,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전기에 지나가는 말처럼 두 줄, 27자를 남겨놓았는데, 이 두 번의 기록만으로는 김부식이 사실을 쓴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백제의 진출에 대해 삼국사기는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그것도 아주 부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김부식이 삼국 역사의 중심되는 삼국사기를 쓰겠다 해놓고는 방대한 삼국사기 중에서 이 두 번 외에는 대륙백제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대륙백제 기록이 없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부식이 고의로 은폐 또는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대륙백제 기록이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중국의 여러 사서는 대륙백제를 기록하면서 거의 베낀 듯이 뭉기가 비슷합니다. 이것을 두고는 처음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데 그 다음의 사서 편찬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베껴나가 모든 기록이 틀리게 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명의 역사가인 광모 선생도 여러 사서의 문맥과 모순을 면밀히 살펴보며 수십 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국가적 프로젝트인 정사 편찬에 참여한 유수의 역사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북가는 대로 썼겠습니까? 그 밖에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보면 침입해온 나라가 북위가 아니고 고구려가 쳐들어온 거다, 그걸 남쪽 나라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먼 지방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이다, 또는 북위의 수만 기병이 침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북위가 바다를 건너온 것을 잘못 기록한 거다, 그리고 수만 기병이 바다를 건너올 수가 없고 고작 말 몇백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온 거다, 또는 백제 주제에 어떻게 대륙에 진출했겠나, 중국 대륙에 백제군이 온 것이 아니고 장사꾼 집단의 난동을 그렇게 기록한 거다, 또 북위와 싸운 것은 백제군이 아니고 백제에서 보낸 용병이다, 또는 아예 그런 사실이 없는데 중국인들이 아마도 헛걸 본 모양이다, 한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록의 문법이 안 맞다, 대륙백제는 있었다 없었다, 콩이다 팥이다,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과 논쟁이 지금까지 난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나 위키피디아 등에 자세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수한 역사서에 일관되게 나오는 대륙백제가 정작 우리나라에서 부정되어 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삼국의 중심되는 역사서인 삼국사기, 거기에 쓰여진 모호한 기록은 대륙백제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게 만들죠. 삼국사기가 그렇게 쓰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부식이 대륙백제를 고의로 삭제 또는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삭제나 은폐가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김부식이 유학적 이상주의 때문으로 그랬을까요? 원문의 한문만 단순 번역하면 그러한 1차적 결론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역사서가 삼국을 소략하게 기록해서 후세인이 잘 알 수가 없으니 삼국사기를 다시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삼국사기는 대륙백제를 아주 소홀히 헌신짝처럼 취급했죠. 가만히 보면 김부식은 대륙백제의 기록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는데 강소금보다 더 짜게 기록한 겁니다. 온조와 비류가 백제를 세울 때 온조는 나라를 제대로 세웠으나 형 비류는 인천으로 갔다가 짠 소금 때문에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국 기록을 봐도 김부식은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최치원의 편지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흘린 대륙백제. 중국 사료는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며 마지못해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치원 전의 대륙백제 기록은 비록 27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료보다 훨씬 생생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이 편지 내용이야말로 김부식이 꼭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요? 고려 백제 전성지시 강병백만 남침 5월 부교 유연 제노 위 중국 거두. 역설적이게도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정작 중요한 말은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삼국사기에서 대륙백제가 겨우 2번 나오는 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대륙백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든지 또는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었다면 아예 삼국사기에 한 줄도 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부식은 최치원 열전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흘리지만 그것이야말로 꼭 남기고자 했던 대륙백제의 핵심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암호화 은폐의 역사로서 김부식이 구사한 역사서술 기법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사론을 쓰면서 많은 경우 허황하다, 전할 가치가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을 흐립니다. 김부식이 자주 구사하는 암호화 은폐의 서술 기법으로 기사를 다 끝내놓고도 이걸로 끝내자니 뭔가 아쉬운 듯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수법은 거의 정형화되고 아예 양식과 서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김부식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자기가 잘 안다는 의미고, 특히 모른다는 말이 강할수록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게 전하려는 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백제 근초고왕의 기록을 한번 보지요. 김부식은 근초고왕의 제위 몇 년에 운명했다라고 기록을 끝맺습니다. 그래놓고는 고기운 하고 다시 근초고왕의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잠깐 하고 아직 못한 말이 있다고 불러세워 근초고왕 생전에 중요한 업적이 빠졌으니 다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이 운명했다. 고기에 말하기를 백제는 개국일에 문자로 사적을 기록한 적이 없다가 이때에 이르러 박사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고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서적에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김부식은 쓰고 있어요. 근초고왕에 대해서 남길 이야기가 있으면 인쇄에 넘기기 전에 메인 기록을 잠시 고쳤으면 될 텐데 굳이 글을 다 끝내놓고 고기운하고 부릅니다. 뒤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말은 없고 고흥이라는 사람의 프로필 타령만 잔뜩 넣어놓고 그러고는 또 모른다는 말로 마무리하네요. 이게 무슨 매너인가요? 가만 보면 이런 것이 매너 문제이기보다는 바로 김부식의 암호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안다. 박사고흥은 내가 둘러대어 지어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쓴 암호입니다. 삼국사기 여러 곳에 나오는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정작 최고 중요한 이야기를 감추는 신호와 암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핵심의 하나로 나아가 대륙백제라는 거대한 역사를 감추는 데 이와 동일한 암호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박사고흥과 그가 지었다는 서기처럼 기사의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문장의 육하 원칙이라는 논리 전개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더 중요한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고흥과 서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비밀인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윤영식 선생이 쓴 책에 따르면 근초고왕이 바다를 건너가 일본 열도를 백제 영토로 만들었으니 일본의 역사는 근초고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며 삼국사기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그 대신 근초고왕이 박사고흥을 시켜 서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근초고왕이 바로 일본의 건국신으로 천조대신과 아마테라스다라는 실로 어마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 서기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은밀한 암호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김부식도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 서기라는 책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김부식이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때면
여기에 핵심을 숨긴다라는 암호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삼국사기 최치원전이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쓰여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태사 시중장으로 최치원이 태사시중에게 올렸다는 편지 내용입니다.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치원은 일찍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단 그때를 알 수 없다. 그의 문집에 태사시중에게 올린 편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건국 과정과 역사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어 대륙 백제 이야기 딱 두 줄 27자의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고려 백제 전성지시 강병 백만, 남침 5월, 부교 유연, 제노 위 중국 거두.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지시의 강병 백만으로 5월 유연 제노의 지역을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해충이 되었습니다. 정관 연간에 우리 당나라 태종 황제가 몸소 6개 부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삼가 천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후에 고구려와 백제가 이전처럼 악행을 하자 신라 무열왕은 입조하여 향도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태사시중께서는 굽어 큰 은혜를 내리셔 특별히 수륙의 통행증을 내려주십시오.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선박과 식사, 원거리 여행에 필요한 나귀와 말과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장수를 파견하여 호송을 감독하여 황제의 수레 앞에 이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바 태사시중의 성명은 또한 알 수 없다. 자, 최치원전 태사시중장의 문장 구조를 보면 시작에서도 그때를 알 수 없다 해놓고 끝에서도 태사시중의 성명은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알 수 없다는 말이 두 번이나 쓰이면서 문법적으로는 이중부정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를 막론하고 이중부정문은 모두 강한 긍정문으로 이해되지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No rule without exception.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mpossible.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다. 무소불통,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무소불용, 그리고 불가불, 부득불. 이것 외에도 이중부정문은 엄청 많지요. 앞서 본 근초고왕 기사에서 석이라는 역사서를 쓴 박사고흥을 두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을 강조법으로 사용한 김부식의 암호기법이 최치원의 편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태사 시중장에서는 한 번의 부정문으로 모자라 이중부정문까지 구사하여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삼국사기의 전무후무한 이중부정문, 이것은 은폐와 암호의 극치로 저는 여기에서 김부식의 고뇌와 천재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제 눈에는 대륙 백제에 대한 27자 기사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고려 백제 전성지시 강병 백만, 남침 5월, 부교 유연, 제노 위 중국 거두. 여기서 고구려 백제가 강병 백만으로 중국의 해충이 되고 악행을 일삼아 당나라에 사대하지 않은 무례한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문장을 단순 번역한 1차원적인 해석일 뿐 저는 여기에서 아무런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부식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쓴 것으로 본문의 긴 내용은 오직 대륙 백제의 기사 27자를 남기기 위해서이고 나머지는 기레빠시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태사시중은 어떤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니며 아예 김부식이 지어낸 인물이고 그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부식이 정작 남기려는 이야기는 대륙 백제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겉으로는 대륙 백제를 지어내고 모든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요. 중국 기록이 워낙 소략하고 삼국사기만 놓고 보면 백제는 분명 한반도 안에만 있었고 수십만 기병을 동원한 부귀와의 전쟁도 아예 없었던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륙백제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삼국사기는 100번을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을 절대로 중심에 두지 않고 구석 후미진 곳에 두어 곁가지로 기록하는 등 김부식이 심어놓은 암호와 은폐의 기법으로 그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삼국사기에 드리워진 김부식의 암호를 걷어낼 때 비로소 대륙백제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김부식은 중국 사료에 일관되게 기록된 대륙백제를 한편으로 은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은밀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은폐와 암호로 삼국사기를 썼을까요? 이것이야말로 1000년 동안의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삼국사기의 암호 대륙백제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김부식의 두 번째 암호 코드북을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유튜브 아래 적힌 다음 블로그에 백제와 가야의 땅 일본이라는 저희 글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